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살펴봤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파산선거처분, 둘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농지 교환이나 분할, 셋째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1세대가. 두 번째,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보유하다가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해야만 비과세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요건이 충족 시점은 어느 날 현재로 따진다?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따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어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세 가지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주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무슨 양도? 미등기 양도일 때.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전형적인 투기 행위로 보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두 번째, 허위 신고했을 때. 그렇죠?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이 다르게 적은 경우. 세 번째, 무슨 주택? 고가 주택. 자, 고가 주택에 대한 정의는 정확히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랬죠. 그래서 9억 원이면 일반 주택, 고가 주택. 대답을 잘하세요. 이게 그냥 문제에서 그냥 나가는 거야. 한 문제가. 그죠? 예. 그래서 9억 원을 초과할 때 비로소 무슨 주택이다? 고가 주택이다. 그래서 딱 예누리 없이 9억 원에 양도 무슨 주택? 일반 주택. 따라서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주택이라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주택이라도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과세라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을 전액 과세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무슨 계산한다? 안분 계산한다 그랬죠. 어떻게 안분 계산하는 거죠? 양도가액에서 9원을 뺀 가액이 당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산형 문제 출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1주택을 양도인데 그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몇 주택제로 봐서 2주택제로 봐서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 주택 부수 토지라도 비과세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 면적을 따져서 기준 면적이 내부만 비과세 해주고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때 기준 면적은 주택 전체 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곱한다. 아이고 또 다 올라간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셔야 돼요. 자, 이때 이렇게 5가지 해당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자, 그 다음에 원칙적 요건 1세대. 1세대라면 당의 거주자 본인과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 다른 말로 왼수. 예.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주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뭐? 가족. 예. 이때 집 나간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확실해? 예, 우리 집 아저씨요. 집 나가 있는 아저씨, 가족구에서 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집 아저씨야. 그래서 1세대를 판정할 때 부부는 동거, 별거 여부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뭐를 본다? 동일 세대를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세요. 자, 두 번째 조건이 국내 몇 주택? 1주택을 가지셔야 됐죠. 그런데 양도 당시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라더라도 이것이 투기 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유들은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을 봐준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일시적 2주택.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인해서 몇 주택이 되었다? 2주택.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어떤 주택?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몇 주택을 본다? 1주택을 본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예외가 바로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되었다. 이거 뭐 생각하라? 공무원 종합청사 세종자치시장 한 거 생각했죠. 이럴 때는 공무원들의 대량 공급이 나오니까 적정한 시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시간을 연장해서 3년 이내가 아니라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또 하나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또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조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두 번째, 노부모 동거봉양이나 혼인에 의해서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 투기 목적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몇 주택을 봐준다? 1주택. 단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
혼인한 날 또는 세대를 합친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어떤 주택 여기는?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음으로써 몇 주택이었다? 2주택이었다. 이때는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 2주택. 이때는 어떤 걸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 놓치면 안 돼요.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에서 일반 주택이란 말이나 무조건 뭐부터 양도하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라. 단 상속받은 주택이란 2주택은 양도식에 대한 해소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2주택 상태가 2년, 3년, 5년, 10년, 20년 가도 상관없어. 단 뭐만 먼저 양도하면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뀌었지만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가 일반 주택 하나 몇 주택? 2주택. 이때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어떤 주택 역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된다 그랬죠. 자, 깜짝 놀랐습니다. 까먹었잖아. 어디까지 했죠? 아, 이제 거기까지 했어. 자, 그래요. 했어. 거기까지 했어. 이제 문화재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 하나씩 몇 주택? 2주택. 이 상태는 역시 양도식에 대한 제한 없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주면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됐고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양도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그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했던 주택을 양도할 때 그 거주해서 몇 년 이상 있으면 2년 이상 거주했으면 그 거주주택 몇 주택을 보여준다? 1주택을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1주택에 의해서요. 자 마지막 조건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런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다. 근데 그것이 투기 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2년 이상을 보유 못했다더라도 1세대 1주택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뭐를 해준다? 비과세해준다.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임대주택법상 어떤 주택을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취득해서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두 번째가 바로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이 하나 먼저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자, 그럼 이때 협의 매수나 수용은 자발적 양도, 강제적 양도, 강제적 양도. 따라서 이렇게 내가 1세대 1주택 2년을 보유를 못했다더라도 수용을 당함으로 해서 양도될 때는 이때는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죠. 세대 전원이 외국 나가. 근데 외국 나가는 사유가 첫째, 해외 이민. 둘째,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하다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이 두 가지 사이로 세대 전원 출국할 때는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랬죠. 다만 출국을 하기 전에 양도하면 상관이 없는데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할 때는 출국일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양도된다는 거 제한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즉 실수요자로서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이 세 가지 사이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할 때는 역시 보유기간 묻지 않고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그랬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네, 여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합시다. 질문이 올라와서요.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근데 가능하면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여기는 수험방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해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보지. 개인적 질문을 올리면은 참 그거 달아주기도 그렇고. 자, 어쨌거나 질문 올라왔다 한번 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씨가 A주택과 B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몇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2주택. 그러면 2주택이 되었다라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첫째,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
3년이네요. 어떤 주택?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건을 충족 못했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서 무조건 과세다. 과세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는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의사결정하실래요? 어떤 걸 먼저 양도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양도하죠.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양도해서 여기 대해서 양도소득세 뚫겨 맞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양도 차익이 큰 걸로 양도하면서 뭘 받는가? 비과세. 자, 여기까지 이분은 선택이 가능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양도 차익이 적은 걸 먼저 양도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거래가 없어. 수요가 없어. 그러니까 매매가 거의 안 일어나.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큰 게 매매는 왕성해. 그러니까 지금 팔자니 매매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팔자니 그런 양도 차익이 크고 양도 차익이 적은 걸 팔려고 그러니까 걔는 또 거래가 있고 없고 그러면 대안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분이 또 이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환매 조건부 매매로 해서 환매 조건부 매매 아시죠? 환매 조건부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죠? 어? 민법에서 배우신 그거잖아. 다 아시죠?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거야. 그러면 문제는 환매 조건부 매매는 지금 매도를 하지만 당사자가 약정 기한 내 정한 기한 내 매도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되사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사실상의 양도의 형식상 이전이에요. 우리 세법은 사실상의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양도한 걸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양도한 걸로.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로 매도했다 하더라도 양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내야 되죠?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환매 조건부니까 매도자한테 매수자한테 넘어갔을 때 매도자한테는 양도를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무슨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요. 그럼 수자한테는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어쨌거나.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취득세 과세하냐, 안 하냐 비과세 여부를 따져봐야지. 취득세 비과세 환매 조건부 매도 있어요, 없어요? 묻는 놈이 나쁜 놈이죠. 2달 전 걸 물어보시켜. 환매 조건부 매도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률이 하는 환매 조건부면은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그러니까 이때는 취득세 뭐야? 비과세죠. 그러나 당사자 간의 환매 등기가 병의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취득세 과세가 되죠. 다만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특례세율로서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과세하죠. 저게 지금 아침부터 뭔 소리 하고 있죠. 계속 지금 수업 시작한 지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어. 어쩌면 좋아. 취득세 과세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컨설팅을 해준다면 저는 환매 조건부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통해서 환매 조건부 매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야, 지금. 고객이 이런 상담을 여러분한테 하는가? 나 이거 지금 하나 팔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매매합니다. 매도라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매도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형식상 매도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매매를 하고 단 조건을 겁니다. 가등기 하나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는가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매수자가 합의를 봤어. 야 수자야, 친구야, 너 내 친구 맞지? 내가 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매도하는 걸로 해놓고 좀 일단 명의를 너한테 넘겨놓을게. 물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 문제는 내가 다 부담할게. 그런 것이 합의되고 하는가, 그죠? 그랬을 때 저 같으면은 그렇다면은 차라리 매도를 하고 그 대신 매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팔아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뭘 걸어놔야 돼? 가등기 하나 걸어놓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금전소비대책 계획에 맺은 그런 걸 해놓고 가등기를 하든지 또는 안 만들어놔서 저당권 설정하든지 그래서 넘어가는 걸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1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로? 양도 차익이 큰 걸 양도해서 뭘 받고? 비과세 받고 그러면 무주택 상태가 됐죠? 다시 이거 뭐 하는가? 다시 재매수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안 되면 내버려둬.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갖고 이게 여러분이 이제 실무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셨을 때는 고객이 이런 질문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와서 어떻게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를 물어볼 것이다고. 그러면 이제 녹 넣고 있는 거죠 뭐. 난 세법 난 싫어요. 나 세법 배울 때부터 이렇게 선생 짜증 나갖고, 세법이란 것도 싫고, 선생도 짜증 나고, 애가 조금 해갖고, 난 마음에 안 들었어.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하되 뭘 걸어놓고, 가등기 정도 하나 걸어놓고, 믿을 놈이니까. 혹시 못 믿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 이름은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나 그냥 기다렸다는 것이 그냥 해쳐버릴 테니까. 강의 안 해. 팔고 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쭉 훑어봤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살펴봤던 거고. 자, 지금부터는 313조 양도 또는 취득시 들어가겠습니다. 넘어오는 부분은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그리고 넘어오는 부분 다 무슨 규정입니까?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제가 308조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309조 보세요, 여러분. 309조 제목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특례. 양가로운 급원 제목 뭐라 하세요? 특례. 다음 페이지 310조. 특례. 일반적인 것도 몰랐는데 특례 들어갔다 못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런데 양가로 9번과 양가로 10번은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특례입니다. 양가로 9번과 뭐? 양가로 10번은 뭐예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특례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 절대. 그런데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내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급할 거다라면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가로 9번과 양가로 10번은 시험에서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실무 나가셨을 때 내가 입주권을 취급할 예정이라면 양가로 9번과 양가로 10번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중에 한번 설명은 드리긴 드릴 거예요. 네. 그 정도 보시고요. 313조 양도 또는 취득시 가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실무에서는 중요하고. 10월 25일 썼다.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어디 간다, 여러분? 양도 또는 취득시가 있습니다. 자, 언제 양도한 걸 보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입니다. 올해 여기 개정됐죠? 개정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별표 2개.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원래 초창기 때는 계속 나오던 문제입니다. 얘는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요. 물어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물어보기가 출전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부터 계속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고갈됐어요. 고갈. 새롭게 만들 형태가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독 문제로 못 나오고 나와봐야 종합 문제에서 보기 하나로 나오는데 올해는 충분히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개정됐고요. 개정되자마자 나왔고요. 올해 또 개정됐어요. 역시 올해 단독 문제 못 나면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제가 양도소득세를 강의를 할 때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세팅해 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동산을 뭐 했다? 취득했다. 얼마 주고 샀냐? 4억 원에 취득을 했다.
그럼 요 당시에 취득, 매매로 인한 취득일 때 요 취득자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고? 취득세, 그리고 뭐 등록 면허세, 그리고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가지에서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요때 지방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고? 재산세와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지방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때 이 보유하는 부동산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일 때는 국세 쪽에서 다시 한번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유세 어떻게 외우고 있죠,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부동산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하는 거죠. 양도. 그러면 이때 우리 지금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라는 얘기, 여러분? 양도소득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4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7억 원에 양도했다 봅시다. 7억 원에. 얼마에 주고 샀는데? 4억 원 주고 샀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7억 원에 팔은 거죠. 자, 살 때는 4억 주고 사고 팔 때는 얼마 팔았고? 7억. 그러면 결론은 이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여러분? 3억.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 얼마 나왔어요? 3억 원 나왔죠. 요 양도 차익 3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봐서? 소득으로 봐서 때리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결론은 양도 차익 얼마 돼서 가져가는가? 3억 원이 돼서 가져가는 거죠, 3억 원.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돈을 버는 건 다 알아요. 어떻게 사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양도차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계산 요소가 몇 가지가 주어져야 되죠? 2가지. 계산 요소가 몇 가지? 2가지. 무슨 가액가? 무슨 가액가? 양도 가액가. 무슨 가액? 취득 가액 등 필요 경비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양도소득세는 가액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2개. 무슨 가액가? 양도 가액가 무슨 가액? 취득 가액. 외우는 거 아니야. 얼마 주고 사서 4억 주고 사서 얼마 팔았다고? 7억. 그럼 이로 인한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얼마다고? 3억. 이걸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보는가? 소득으로 봐서 때리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인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가액은 최소한 몇 개가 주어져야 되는가? 2개. 양도가액과 무슨 가액? 취득가액.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느 시점에 가액이 되는 거고? 양도 시점에 가액이 되는 거고, 취득가액은 취득 시점에 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이걸 먼저 확정해 줘야만 그 양도 시점과 취득 시점의 가액이 바로 양도차익 계산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뭐부터 하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부터 먼저 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다 봅시다.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이다. 그러면 이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일 때는 언제 양도한 걸로 볼 거냐, 그거죠. 역시 세법은 항상 뭐예요, 여러분? 원칙과 뭐죠, 여러분? 예외죠. 원칙과 예외가 있죠. 그래서 원칙 보죠. 313쪽 맨 밑에. 매매 등 일반적 양도일 때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밑줄. 다음 어디 밑줄 치냐면 그 밑에 맨 밑에 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밑줄을 합니다. 해당 자산의 밑줄. 뭐 대금을 청산한 날.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결론은 대금 청산일에 양도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말을 적어놔야 되느냐면 사실상이란 말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생략됐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상이란 말이 생략됐습니다. 사실상.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우리 양도소득세 무슨 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법원 판례나 통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사실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
사실상이란 말이 생략됐다는 걸 놓치지 마라. 그러면 이때 이 대금 청산일을 우리 취득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잔금 지급일이랬죠. 그러면 매매에서 잔금 지급일과 대금 청산일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결론은 표현은 양도소득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고 대금 청산일, 취득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잔금 지급일을 표현하고 있다네요. 그럼 이 날이 다른 날이냐 서로? 아니, 같은 날이라고. 근데 왜 표현을 달리하고 있느냐? 취득세는 취득자 기준이죠. 취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니까? 취득자. 그러면 취득자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고? 잔금 지급일. 누구 입장에서? 취득자 입장. 근데 양도소득세는 취득자 입장이에요? 양도자 입장이에요? 양도자 입장이죠. 그럼 양도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에요? 응?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 이거 별게 다 어려워. 아니 물어만 보면 아니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도자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야, 지급하는 사람이야? 그럼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받는다니까 잔금 지급이란 말을 표현을 못 쓰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는? 도자 입장에서 잔금을 받는 날, 그러니까 잔금을 받는 날, 그러니까 찌찝하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대금 청산일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이 누구 입장이면? 취득자 입장이라면 도자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다? 대금 청산일 표현한 거다.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날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이 잔금 지급일이 다시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두 가지로 구분했죠, 여러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거로 보는 경우는 지방세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경우에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봤죠? 그 유명한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 보죠. 이게 뭐야, 여러분? 국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취득하는 경우. 외수는 외구로부터 수입의 취득. 공은 공매나 경매 취득. 판장은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라 했죠. 그래서 얘들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거고? 사실상. 이게 아니면 이외의 유상일 때는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이죠. 그래서 이 계약상으로 가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랬어?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는 어디로 취득한 걸로 봐라? 계약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의 매매에서 여러분이 지금 도자와 수자를 지금 동시에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뭐다?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이에요. 그래서 결론. 양도소득세는 절대 기억에 적어놔야 돼요. 뭐가 없다? 계약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취득세는 계약상이 나오지만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이란 말이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지금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양도 시기를 물어본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어본대. 계약상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게임 끝, 오바.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언제 양도한 걸 봐라, 여러분? 사실상 대금 청산일. 다음 페이지 봅니다. 다만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4 있죠? 뭐죠, 여러분? 예외죠, 예외. 그래서 1번 보죠. 자, 원칙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래서 거기 있죠.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죠. 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되는데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를 했다?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때는 이 1번과 2번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묶으세요. 그래서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이때 출전이에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는 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에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맞아 틀려? 다시 대금 청산이 불분명한 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양도한 걸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왜 틀려요? 계약상으로는 못 간다고. 그러면 사실상 대금 청산이 확인되면 사실상 대금 청산이 확인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등기 접수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등기 부분은 잡혔을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이 되는데 대금 청산이 확인이 되는데 그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대? 등기를 했대요. 근데 여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도자가 아직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등기를 너 해줬대. 그럼 이거는 누가 궁박한 상이에요, 여러분? 도자가 궁박한 상인가? 수자가 궁박한 상인가? 어떤 경우에 이럴까? 돈도 다 안 받았는데 명의를 넘겨줬어, 도자가. 응? 양도식에 대한 제한을 받을 때 그러겠죠. 즉,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이주택 우리 몇 년에 처분해야 돼? 3년에. 근데 이 잔금 지급일이 3년이 오바가 되는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오바가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주는가? 명의 넘겨주는 거죠. 양도하는 거죠. 등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후 대책을 강구해 놓고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실무에서는 가등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판매 등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가등기를 많이 씁니다. 하여튼 그런다 보시고요. 그래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 등기했다. 그럼 빠른 날에 어디로 간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이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의 기재에 대한 등기, 등록 접수 또는 명기 개설인데 여러분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뭐만 보면 돼? 등기만 보면 돼요. 등록은 동산 등에 대한 권리, 질권일 것이고 명의 개설은 뭐를 말하냐? 주식.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동산은 뭐야? 등기. 그것만 보시면 되죠. 자, 3번 갑시다. 3번은 무슨 조건 여러분? 장기 할부 조건이랍니다. 자, 장기 할부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할부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오늘도 할부 겪고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 편의점에서 물건 사다가 12개월 할부를 해주세요. 할부는 우리 세법상 할부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목적물을 먼저 인도해주고 후에 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걸 우리는 할부라 합니다. 목적물은 뭐하고? 인도받고 대금은 나중에 계산하는 거죠. 두 번으로 분할해요. 그런데 여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장기. 여기서 장기는 적어놓으세요. 1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1년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이면 우리는 뭐라 하냐면 단기 할부인데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는 제가 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할부는 반드시 무슨 할부를 말하는 거고? 장기 할부를 말하고요. 단기 할부는 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란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할부다. 3개월 할부면 1년 미만이죠. 그러면 단기 할부죠? 그럼 단기 할부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취급한다? 일반적 매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단기 할부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할부가 나오면 반드시 뭐다? 장기 몇 년 이상에 걸쳐서 1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등 국세에서는 단기 할부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단기 할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반적 매매로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 그러면 앞에 무슨 말이야? 반드시 장기. 그러면 이러한 장기 할부 매매할 때는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은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 자, 시간이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2개 이상. 그럼 우리는 주저없이 이 중에서 어떤 날? 동그라미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하여튼 과세권자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는 뭘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한다. 잊지 마시고요. 자, 4번. 요게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2015년 개정된 부분이죠. 체킹. 2015년 개정상이죠. 거의 단서죠. 단서가 바로 2015년 개정상이죠. 자, 4번 봅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죠.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얘는 뭘 당한 거예요, 여러분? 수용당한 거예요. 수용당한 경우. 그럼 이렇게 수용을 당할 때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수용 등을 당했을 때는 언제 양도를 보냐? 자, 책을 보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대금 청산일. 그렇죠? 대금 청산일.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 또는 뭐 등기 접수일. 게임은 끝났구나. 몇 개 이상 나왔구나. 2개 이상. 그러면 주저없이 얼로 가? 빠른 날. 아,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야. 다만 단서 붙었죠? 단서가 이번에 개정된 신설된 단서 규정이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이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자, 동그라미 판결 확정일.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된 날에 양도한 걸 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이 공탁을 이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바로 이거죠. 수용당하면 나는 뭘 받고 나와야 되죠, 여러분? 보상금. 근데 이 보상금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부족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안 받고 버티고 있는 거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안 넘기고 안 팔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 그걸 우리 실무 용어에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알박기 외우는 거죠, 알박기. 들어봤나요, 알박기? 남들 다 팔고 나갈 때, 나는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실은 제 측근이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어갖고 버텨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연립주택이 다 나가는데 그 집만 안 나고 있었어요. 버텨. 저 마지막에 조금 더 받고 나왔어요. 근데 그 어렵죠. 그러니까 형편이 못 될 정도로 버티다가 나왔는데 그 소위 말하는 알박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돼, 안 돼? 안 돼. 자꾸 알박기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상금을 법원에 뭐 할 수 있죠? 공탁 걸어놓을 수 있죠.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려면 말하시. 그래서 그러한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이 돼서 보상금이 어떻게 되면 공탁된 경우는 그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동그라미 쳤어요. 판결이 확정된 날이죠. 판결 확정일입니다. 체킹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밑에 양가리 2번 상속도는 중요합니다. 상속도는 중요. 자, 상속과 징여 나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르죠? 무상. 그게 떠올라야 돼요. 상속과 징여받은 무슨 취득? 무상취득이죠.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았거나 징여를 받았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 징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 그럼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로 하겠다 그 얘기냐. 한마디로 언제 여러분?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죠. 이때 이 상속 개시일이 언제냐라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건 왜? 민법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사망일 또는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냥 실종선고일. 생사가 불분명된 상태였을 때 법원에 실종선고를 때려갖고 5년도 기한이 만료가 되면 사망한 걸로 의지해버리는 게 바로 뭐냐? 실종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나가서 안 들어와? 찾지 마. 왜 찾아 그걸? 안 들어온 놈 찾지 마세요. 그냥 실종선고 내갖고요 5년 지나면 딱 사망으로 의지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실종선고. 그러면 사망으로 의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법률상?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께 내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가 가능해?
재혼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올 한해 이거 알고 갑시다. 들어온 놈 찾는다 안 찾는다? 안 들어온 놈이죠. 안 들어온 놈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예. 어떤 날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상속 개시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예요. 자, 거기는 언제로 됐어요 여러분? 증여받은 날 이렇게 됐죠. 증여받은 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요 상속이한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다 상속 개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는 증여는 취득세에서는 언제냐? 증여 계약일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취득 시기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요거 꼭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했어요. 언제 취득한 걸 뭐라고 여러분? 상속 개시. 그럼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상속 개시된 재산에서 모두 내야 되고 상속받은 재산에서 모두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 대해서 또 뭐가 부과되는 거죠? 상속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부과되고 상속세, 국세 쪽에서 상속세가 부과되고 지방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 이때 상속세나 취득세나 다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상속 개시일. 근데 증여받았다. 그러면 증여받으면 국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고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뭐가 부과돼? 취득세. 근데 이때 증여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데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증여받은 날. 그래서 날짜 표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물론 이 날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표현에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표현상에서는 반드시 구분합니다. 증여 언제 취득세는 계약일. 취득 양도소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고요?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잊지 마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상속과 증여 중에서 증여가 더 중요한가? 그러면 가끔 가다가 이 말을 뭐를 의미하는지 좀 모르신 분이 계셔갖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4억 원에 취득해서 7억 원에 매매했답니다. 그러면 양도차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3억이랍니다. 그런데 이 양도한 자산이 무슨 자산이면 상속을 받은 자산이면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언제 하라는 얘기야?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자, 이 양도한 자산이 증여받은 자산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했고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여러분? 증여받은 날. 즉 피상속인이 취득하거나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뭐한 날? 증여받은 날에 뭐한 걸로 봐라? 이때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날이 상속 개시이고 이날이 증여받은 날이라면 이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상속은 언제고? 상속 개시일. 얘는 증여받은 날.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것은 이날에 명의가 넘은 걸로 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2년을 보유했다. 증여자가 2년을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2년 보유했다가 상속을 받아서 상속인이 1년을 보유하고 있다. 양도했다. 증여자가 취득해서 2년 보유하다가 증여받아서 수증자가 1년 보유하다 양도했다. 그럼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양도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또 이러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그러면 자 이때 1년을
예, 상속을 받아서 1년 보유에다 양도했다. 증여받아서 1년 보유에다 양도했다. 그럼 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언제야? 상속 개시랴, 피상속의 취득이랴, 증여받은 날이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이랴.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이날에 뭐 한 걸로 보라고?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고. 이해하셔요? 그럼 이날부터 취득했으니까 양도자가 취득 시기를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보라니까 이 자산의 보유 기간은 얼마야? 1년, 1년. 이해되세요? 상속 받은 날에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보라. 증여받은 날에 증여. 이때 양도자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날부터 뭘 따지라는 얘기야? 보유 기간. 자, 그런데 이때에 상속이 개시가 되거나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이 얼마였느냐? 6억 원이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를? 6억 원짜리를 뭘 받았다? 상속 받았다. 6억 원짜리를 증여받았다. 그럼 이때 6억 원은 실가야, 시가야? 얘는 실가야, 시가야? 얘는 실가야, 시가야? 양도세는 실가라니까? 근데 얘는 실가야, 시가야? 얘는 시가야. 아, 난 제가 저래서 싫어. 아, 기껏 실가가 어쭈 실가 외워놨더니 또 이번에 시가대 엠뱅알. 생각을 안 하면 그러죠. 지금 이게 일반적 매매로 인한 취득이야, 무상 취득이야? 무상이잖아, 무상. 이걸 외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자꾸. 상속과 증여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해서 무슨 취득? 무상 취득, 무상. 대가를 준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액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다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무슨 과세다? 시가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장가치 시가. 그러면 결론 냅시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취득시기 결정됐죠? 결론. 이 상속받은 자산,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을 때 이 자산의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 얼마예요? 1억이다니까, 1억. 왜?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며. 그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면서 이 당시 가액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취득가액으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여러분? 1억이죠, 1억. 이해하십니까? 결론 낼게요. 이렇게 이런 사례로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했다. 결론, 이 자산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고? 1년이고 이 자산의 양도차익이 얼마고? 1억 원이다고요. 이게 바로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결론 내면, 자, 제가 바꿉니다. 이때 이게 양도한 것이 여러분 1세대 1주택입니다. 이거 하나요. 상속받은 주택 하나 양도했어요. 증여받은 주택 하나, 딱 하나밖에 없어. 1세대 몇 주택? 1주택. 자,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공인중개사님, 저 이거 상속받은 주택, 증여받은 주택 양도하는 거 이거 1주택밖에 없어요. 저 이거 1억 원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실무 나가시고 딱 사무실 딱 품 잡고 앉아내 와가고 물어볼 거 아니야, 손님이. 그럼 우리 고객 올 때마다 그냥 사무실 비고 나가대요. 고객이 오는 게 무서워. 무서워. 고객님 어떻게 오셨어요? 못 좀 물어볼래?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어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했어요? 양도 당시 몇 주택이에요? 1주택. 그래서 이자가 그러겠지. 공인중개사 저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응?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왜 못 받아? 지금 어떻게 얘기했잖아. 보유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거, 씨.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하나 맨날 찢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 찢어서.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면서 이날로부터 뭘 따지는 거고? 보유 기간을 따지는 거고, 요 당시 가액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실지 양도가에 대응되는 취득가를 잡아라,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되셨죠? 결론. 이 부동산이라면 이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은 양도했다. 보유기간이 몇 년이 되는 거고 결론 1년. 그리고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산해서 6억.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 1억. 되셨어요? 따라서 이때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왜 못 받아요? 1년 보유했기 때문에요. 1년! 되셨죠?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중요한 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장기 보유 자산이야. 그래갖고 얘가 한참 전에 1억 주고 샀대. 1985년도에. 85년 5월 5일 날 남들 김밥 싸고 계란 삶아갖고 어린이날 대공원 갈 때 우리는 이 5월 5일 날 부동산 샀어. 얼마 주 샀어? 1억. 훌륭한 부모죠. 어린날이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 1억 주고 산 것을 7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 나와요? 6억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직접 양도하기보다 살짝 누구 거쳐서 아는 사람 명의 거쳐서 넘어가면 양도세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중간에 뭘 통해? 증여. 상속가치는 없잖아. 아 참네.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 한 몸을 던질 수는 없잖아. 잘 모르면 한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안 가겠다는 자꾸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내 한 몸을 던지면서 상속까지 해주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뭘 통해서? 중요한 겁니다. 아, 장기 보유 자산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이 클 때는 직접 양도하기보다는 중간에 뭐 명의 변경을 통해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낌이 와요? 와야 되는데 뭘 통해서? 중간에 뭘 하는가? 증여. 그렇죠. 그러면 증여를 가니까 양도책이 줄어드는 거죠. 얼마로 줄어들어? 얼마 주고 샀든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때 취득한 걸로 보라며. 그럼 이날부터 보유기간 따지고 이때 가액을 취득가를 하라며. 양도세가 얼마예요? 1억. 내가 직접 1억 원에 산 것을 7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얼마인데? 6억. 근데 이거 살짝 중간에 뭐 하니까? 증여를 거쳐가니까 양도세가 확 줄어드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여야죠 이게. 여러분이 실무 나갔을 때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과세관청이 이렇게 녹록치만은 않죠. 누구한테 증여할까요 여러분? 믿을 놈한테 넘겨야죠. 믿을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 명의로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명의를 넘겨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배우자나 직계 준비서한테 넘기는 거죠. 자기야, 자기 명의를 일단 넘긴 다음에 팔자 그 얘기죠. 그러면 1억 주고 샀다 하더라도 1억 주고 샀더라도 내가 증여를 거쳐서 양도할 때는 양도책이 얼마나 확 줄어버리는가? 1억. 그러면 아 증여가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게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예. 그럼 과세관청은 그렇게 하게 두겠다, 못하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세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세법은 바로 진정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현행 세법의 규정을 통해서 세부 부담을 어떻게 하려는 거고 줄이려는 거고 과세관청은 이러한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세부 부담을 줄이는 걸 방치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법. 쫓고 쫓기는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쫓고 쫓기는 관계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 세부담을 줄이려면 뭘 잘해야 돼? 세법 규정을 잘 알아야죠. 현행 세법 규정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현행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이 하기는 조금 버거운 거죠. 일반 규정도 지금 몰라 죽겠는데 뭐 그걸 우회적으로 피해?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잘하는가? 재벌들이 잘하는 거죠. 재벌들이 잘해요. 재벌들이 시켜요. 시키죠. 누구 시켜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들 동원해갖고 야! 상속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찾아봐봐. 상속세 100억 줄여주면 내가 10% 10억 줄게. 그럼 이 사람들 찾아 안 찾아? 찾아야죠. 목숨 걸고 찾아야죠. 100억 줄여주면 10% 10억 준다는데 그게 재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죠. 그게 바로 재벌들과 우리 서민가의 마인드 차이죠. 100억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얼마 쓸 수 있어? 10억. 그래요. 서민한테 100억을 줄여서 10억 쓰시라 그러면 100억 줄어드는 건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나가는 뭐만 보이는 거? 10억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세금 두들겨 맞죠. 그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랍니다. 소위 말하면 그릇인가 봐, 그게. 제가 그래요. 나가는 보이는 줄어드는 100억은 안 보이고 나가는 뭐만 보이는가? 10억, 1억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 몰라 안 할래. 10억, 1억을 안 내려다가 나중에 100억의 세금이 와서 두들겨 맞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게 세금이에요, 여러분. 자,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했다.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그러면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보유기간 이날부터 따지는 거죠? 잡아. 보유기간 요만큼이죠? 몇 년? 4례 따르면 1년. 그러면 이 자산 양도 7억 원에 양도한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얼마나 잡으라고? 6억. 왜? 요 6억 원에 대해서 뭐가 부과됐을 테니까? 뭐가 부과됐을 테니까?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됐을 때. 얼마에 대해서? 6억. 그리고 또 뭐 냈어?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 냈죠. 그러면 무조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은 자, 중간에 만약에 뭐 한다면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한다면 이때 증여로 인한 비용이 발생해죠. 이때 증분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증여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분 비용은 뭐고? 증여세와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취득세가 발생하죠. 이거 학기로에서 배울 텐데 투자 의사결정. 뭐가 발생하고요? 취득세. 그런 인한 증분 수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절감액이 증분 수익이 되는 거죠. 여보세요. 우리 왜 증여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줄이려고 뭐 하랬더니 증여를 했더니 그에 따른 뭐가 발생하더란 얘기야?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더란 얘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증분 비용, 증여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양도소득세가 증분 수익. 그럼 반드시 의사결정할 때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가? 증분 수익이 어떻게 돼? 커야 하는 거지. 커야 되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하면 돼야 안 돼? 이렇게 되면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증여해라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크기를. 증여받았을 때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로 인한 취득세가 얼마고 그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줄어드는 양도소득세 얼마.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양도소득세가 더 크면은 증여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오히려 증여세, 취득세가 더 크면 이때 증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 세금 컨설팅이라는 얘기야. 잘못했어요. 자, 일단 그냥 결론 냅시다. 뭘 받았다? 상속받은 부동산이 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냈다.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상속 개시 또는 증여받은 날. 이해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양가라 3번 갑시다. 자, 양가라 3번. 양가라 3번에 여러분 적으세요. 예, 신축 건물이죠. 건물 신축 건물. 즉,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뭐예요, 여러분? 신축 건물을 말합니다. 원시 취득이죠. 내가 신축한 건물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 언제로 하겠다? 밑줄 작년 개정된 거죠. 나온다 그랬죠. 예, 나오죠. 밑줄 언제죠, 여러분? 건축법상 사용 승인서 교부리죠. 밑줄. 그리고 적으세요. 취득세와 완전 동일. 그전에는 여러분 주택법상 사용 검사 필증 교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축권 건물일 때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시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를 작년 2014년 개정하면서 사용검사 필준 교부일에서 뭘로 바뀌냐? 건축법상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래서 결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나 신축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결론 냈죠? 다만 단서 나왔네. 근데 단서는 안 외우셔도 돼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럼 빠른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사용할 때는 임시 사용 승인이 되는 거죠. 하여튼 시간적 기준 2개 이상 나면 올라가라고. 빠른 날 뭘 헤매. 자, 마지막.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밑줄. 무허가 건축물이죠. 나는 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대. 신축할 때. 잘했다. 그러면 그때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있은 깨로 없은 깨로? 없은 깨로. 그때는 언제? 사실상 동그라미 뭐 사용일이야, 여러분. 사용일이 키워드야. 네. 자, 4번.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해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다.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밑줄. 언제다, 여러분? 점유 개시.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믿고요. 민법. 그래서 요 양가의 4번 뭐야, 여러분? 민법상 취득시효를 말하는 겁니다. 응? 네. 예, 취득시효. 시효가 뭐야, 여러분? 시효. 민법에서 말하는 시효는 뭐예요? 네, 다들 알고 계세요. 네. 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법률적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 일정한 시간의 권리로 인해서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뭐고? 취득시효.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멸시효죠. 자, 그래서 요 양가로 4번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시효 취득, 취득시효죠. 시효 취득이 맞는 말이야? 취득시효가 맞는 말이야? 네, 같은 말이에요. 자, 특수거래는 여러분 일단 내밀어 두십시다. 요거는 좀 공법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공법을 하더라도 여러분 양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양가로 1번 공법상의 절차로 해가지고 한번 내가 뽑아버릴 텐데 양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가로 1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자 밑줄 아주 중요한 말 났죠. 환기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의 양도식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다, 여러분? 환기 전 토지 취득입니다. 밑줄 일단 책임을 해놓읍시다. 워낙 중요한 규정이니까. 다만 조보받은 토지 면적이 환기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적의 토지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따른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도시개발에서 배우셨던 증한지 또는 감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나 증한지 또는 감한지. 자, 이렇게 딱딱 집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때는 그 취득 또는 양도시를 밑줄 들어갑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 시뻘겋게 동그라미 칩니다. 다음 날 시뻘겋게. 언제 취득 또는 양도한 걸 뭐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중요합니다. 출제는 다음 날 중요합니다. 다음 날을 살짝 빼버리면 여러분 다음 날에 빠졌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빠진 다음 날이 안 보이면 혼자 또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다음에 할 때는 한번 제가 그 도시개발법상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우리 세법에서의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뭐 쓰러집니다. 자, 양가리 2번과 양가리 3번 마무리 짓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주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의제 취득시기 별표 2개. 이거 실무 나가면 일어납니다. 실무 나가면.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장기 보유 자산. 저 수락자 옛날부터 갖고 있던 토지 양도했다. 그런 분들 있죠. 자, 갑니다. 양가로 1번만 보시면 됩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및 기타 자산을 무조건입니다. 언제 취득한 걸 봐라. 밑줄 85년 1월 1일. 이건 법에서 정해진 날짜입니다. 무조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의제 취득시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야, 나 이거 언제 샀냐 봤더니 당초 산 게 언제냐 봤더니 그냥 당초 산 게 보니까 이게 1981년
예, 역시 우리 5월 5일 날. 이날 주고 산 거다, 이날. 그러면 의제 취득식이 뭐냐면 1981년도의 화폐 가치와 지금 2015년도 양도하는 3월 달에 화폐 가치를 직접적 비교하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죠. 이때 물가하고 이때 물가가 직접적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모든 물가가 다르잖아, 여러분. 예전에 뭐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뭐 그 당시만 해도 이때만 해도 뭐 버스표 뭐지? 저는 나이가 어려갖고 잘 모르겠는데 남들 얘기는 뭐 토큰 뭐 회수권 뭐 이런 거 있었다며? 난 모르겠어. 본 적이 없어. 어려갖고. 근데 어른들 말씀에 그랬대. 이해하시죠? 그 당시 짜장면이 뭐 500원이면 먹었대. 지금 먹으려면 따블이 뭐 따블이 아니라 10배 이상이죠? 응? 예.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이때만 해도 1980년도면요. 주택 가격이 한 1억 정도 억 단위입니다. 억이 안 됐을 때입니다. 억이 안 됐어요. 왜냐? 제가 잘 아는 게 제가 주택자금 대출을 담당할 때니까 이때 억이 안 됐어요. 70년대는요. 일종 주택부금이 얼마냐? 주택자금 대출 금액이 2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 200만 원이었다고. 그러다가 조금 올라간 게 2천만 원 올라갑니다. 중장기 주택부금 대출해갖고 여러분 20년 가입했을 때 20년 가입해서 2년만 불입하면 2천만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그랬더니 아주 막 온 국민이 다 그거 가입합니다. 제가 그때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아줌마한테 인기 캡이었어. 재준아 그러면 예 하면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이미 다 받아놔. 동네 아줌마한테 거 받아갖고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은행에 가서 남들은 뭐 하고 있을 때 줄 서서 그 당시에 엄청났어요. 줄 서서 예금 가입해서 줄 서서. 그 딱 갖고 그 당시만 해도 얼마야? 주택자금 대출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1억이 안 될 때야. 그러면 요 당시의 1억도 안 되는 부동산의 가격과 지금 이 당시의 부동산 가격 직접 비교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가는 걸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가는 걸 끊어버리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입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1981년 5월 5일 날 취득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요거를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1985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걸로 봐라. 이걸 뭐란다, 여러분? 의제 취득식이죠. 그럼 의제 취득식은 양도자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예요? 양도자한테 의제 취득식 유리한가, 불리한가?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 왜냐면 취득 시기를 땡겨줌으로써 취득가격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죠. 보여요? 예. 이걸 뭐란다, 여러분? 의제 취득식.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잖아. 옛날부터 갖고 있던 분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10분 쉬겠습니다.